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는 이런 어떤 모습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방보다 상방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고점에 대한 부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대한 부분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모아가셔야 하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찍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고요. 자, 1월 초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랠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왔던 그러면서 행보했던 모습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결국에는 65,000원에 바닥권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다시 누르고 다시 눌렀던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재차 반등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의 고가놀이 패턴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오다가 누르고 다시 재반등 이후 다시 눌러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51선 51선이라고 하면 공매도들이 이 51선을 많이 노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어떤 51선에서의 돌파와 다시 돌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LG전자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세를 세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기업이 바로 LG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의 덩어리 그런 MC 사업 부분의 철수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결정이었고 앞으로의 TV 가전에 있어서 압도적인 어떤 매출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20주선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재차 상단선과 상단선 이런 어떤 돌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어떤 상방으로 V자 반등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 따라가 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브리즈 밴드 하단선에서 많이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다. 뭐 대표 우리나라 탑픽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겠고 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에 이런 어떤 슈팅이 나왔고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선에 대한 부분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고 자 두산중공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원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하단선에서의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봉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렇게 슈팅 이후에 눌려줬던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구간대가 오히려 더 싸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되었다. 이런 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됩니다. 자 보면요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저점에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눌려주는 모습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31,700원에 슈팅해서 확 들어오고 다시 한번 누르다가 재차 상승하는, 다시 누르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13만 8,500원에 슈팅 이후 하락 이후 재차 빠르게 말아올리는 이런 어떤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역시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결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결국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의 하락세의 이런 어떤 부분을 아주 빠르게 가격선을 다 말아 올리면서 14만 9,500원에 이러한 어떤 강력한 슈팅이 나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위대한 기업이라 항상 그 잠시 눌려주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그런 어떤 기존의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자, 10주선 라인선에서 들어올려주고 다시 눌려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KB금융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별로 은행주는 되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점 대비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측면이 되기 때문에 KB금융 은행주는 거의 망하기가 쉽지 않죠.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한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화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 자체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이 보험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코로나 여파로 11만 7,500원에 이런 어떤 바닥권을 찍었던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올려주다가 다시 가격선이 21만 2천원이지만 저점 대비 그리 크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시 한번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나아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보면 코스피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1439포인트에서 반등세 세게 나와주면서 3281포인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 달라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시는 게 낫겠고, 강세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잠시 눌려주는 그런 어떤 약세를 취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강세 마인드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에 있어서도 우리 코스닥 다시 한번 1000스탁으로 해서 1003포인트 다시 올라왔죠. 보면 이 바닥에서 바닥권에서의 수매세가 나와줬고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면서의 가격선, 이런 부분 또한 엄연히 강세의 모습, 시장에서의 큰 강세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봉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전고점은 3032포인트네요. 아니 1032포인트,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약세장을 취하냐, 강세장 마인드를 유지하냐, 시장이 말해주는 것에 그런 어떤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더 추세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추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어서의 큰 그림에서는 우리 시장이 뭐 5천선, 6천선도 간다. 많게는 10,000포인트 간지 간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